여러분 안녕. 만나서 반가워. 오늘도 또 이제 연립방정식의 맨 마지막 편 공통분을 할 건데 조금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우선은 좀 깊은 내용은 못 해주고 그래도 교과서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거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고 대신 중간고사 그때의 대비가 오게 되면 그때는 난이도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학교에서 보는 난이도 중에서는 상 아니면 최상급 그런 문제들만 다룰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한번 쫓아서 해보자. 오늘 출발하자. 여러분들 공통근육이라면 너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이 선생님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뭐 두 식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공통으로 있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래 맞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공통근을 갖게끔 하는 시계값을 만들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얘기야?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해둘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볼까? 여기 여러분들이 x 빼기 1, x 빼기 3은 0이라는 게 있고 물론 전개 안 했어. 그 다음에 x 빼기 1, 여러분들이 x 빼기 4라는 게 있어. 그러면 저 식의 공통분 찾으라면 내가 어떻게 찾니? 선생님 벌써 눈에 보인대요? 저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x는 1이요. 맞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기 위한 이제 기본 단계거든. 이놈의 공통근은 저 식들끼리 있잖아. 더하고 빼고 해도 공통근이 안 없어져. 그게 먼저 출발점이야. 연립방정식에서 배우는 목적에 공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의 식들을 막 더하고 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도 공통근이 있다 없다?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면 두 식을 만약에 여러분들 더했어. 더하면 여러분 어떻게 나올까? x 빼기 1에 가로 열고 2x 빼기 7은 0일이 나오니까 x 1 살아있니 안 살아있니? 살아있어. 또 위에서 밑에 걸 뺐어. 뺐는데도 x 빼기 3에서 x 빼기 4를 빼면 얼마야? 1이잖아. 1 곱하기 x 빼기 1은 0이 되니까 여기도 공통근 살아있네. 그래서 공통근은 죽는다 안 죽는다? 더하거나 빼고 이렇게 연립해서 계산해도 죽지 않는다가 먼저 공통근을 구하는 공통근이 나오게끔 하는 시계값을 구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해야 돼. 꼭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근데 어떤 학생은 이거를 주구장창 하잖아?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x 빼기 1 만약에 여기 x 빼기 3은 0이고 똑같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x 빼기 2 x 빼기 4는 0이야.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저 공통근 배웠어요.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공통근이 없게끔 지금 식을 만든 거니까 없는데요 라고 바로 얘기해.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 시계값을 내가 저렇게 앞에서 배운 것처럼 더하고 빼고 해도 공통근이 살아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거는 위에 거와 밑에 거를 비교하는 목적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돼. 이 식을 더해도 이 식을 빼도 안에 여러분들 식이 0이 되는 x값은 있어요. 그런데 그 값이 밑에 거는 공통근이 되니 안 되니?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에 거와 밑에 거를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내가 구하는 값은 이 공통근은 그 구한 결과값을 저 식을 막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그 값이 실제로 문자가 여러 개 있는 식이 있을 때는 대입을 해서 공통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뭐 해줘야 된다? 점검을 해줘야 된다. 정말 키포인트야.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공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런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셔야 돼. 다시 한번 공통근을 구하는 것은 위에 것처럼 바로 보이는 게 아닌 여러 가지 문자식이 같이 있을 때 공통근을 구하려 할 때는 다시 한번 강조했어. 두 식들을 연립하는 것처럼 항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되 그 결과값이 본래에서 공통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뭐 해줘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 그건 후보야, 후보.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주고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너무 이거 말을 하면 길어가지고 조금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그것만은 키포인트는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 다음 보죠. 여러분들이 이런 2차 방정식, 친근한 2차 방정식 있어. 저 시계값 위에 것도 0이고 밑에 것도 0이 되는
저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에 그 다음 문제는 뭐 여기서 뭐 K값을 구하시오, 뭐 공통근을 구하시오, 막 이렇게 문제 뭐 자줄거리게 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방금 말했던 공통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여러분 따지는 거거든. 정말 중요한 거야. 출발.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1번 방법 한번 얘기했어. 너희들이 여러분들 방금 앞에 거를 여러분들 선생님 저요? 저거 한눈에 딱 봐도 x제곱 쉽게 없앨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는 공통근은 보통 여러분들이 x로 놓지 않고 공통근을 알파, 단, 알파는 상수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서 x라고 저 x 자체를 공통근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들의 습관은 저거를 꼭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써야 돼 안 써야 돼? 쓰고 나서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제가 알파를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왜 시간 관계상 짧게 쓰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해. 그럼 선생님 저 식과 저 식에서 x를 이렇게 알파처럼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식의 개수가 막 항의 개수가 적게 연립할 수 있을까? 그래 저기 x제곱을 딱 없애버린다네. 그래 그럼 첫 번째 풀이 방법 위에서 밑에 걸 뭐 해버릴까? 뺐어. 그럼 빼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되니? 선생님 x값 앞에 개수가 k-3이 되고요. 뒤에 거는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요. 플러스 k-3은 0이 돼가지고요. 선생님 k-3에 x 플러스 2이 뭐가 되니? 0이 되네요. 잘했습니다. 땡큐야. 근데 방금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게 있지. 공통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이 식에 0이 되는 값 또는 이 식이 뭐가 되는 값이니? 0이 되는 값이야. 그런데 제가 방금 강조했던 게 뭐 있었어? 구한 결과값이 본래 식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꼭 뭐 해주라겠어? 따져주라겠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야. 그럼 여기서 K가 3이야. K가 3이면 K에다가 3 대입해볼까? 선생님 3x 빼기 3, 3x 빼기 5. 두 식이 똑같니 안 똑같니? 똑같아. 그리고 중근을 갖니 안 갖니? 중근을 가져. 그러면 중근을 안 가져 참 쏘리. 그러면 K가 3일 때는 여러분들이 근이 결국 두 식이 똑같으니까 같은 근이 몇 개야? 그렇지. 이때는 공통근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니? 두 마리야 두 마리. 후보 공통근 한 개 가지라고 했으니까 탈락되었는데 탈락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구하는 x값은 알파처럼 생각했으니까 a때의 여러분들 공통근은 오로지 몇 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말고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자체를 결국 x는 마이너스 2를 뭘로 생각하라는 얘기니? 공통근으로 생각하고 대입해서 뭐의 값을 구해주는 얘기야? k값을 구해주는 얘기지. 물론 K값을 여러분들 대입해서 K값을 구하면 이 2차 방정식도 마이너스 1과 뭐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뭐 다른 근 구할 수도 있고 밑에 것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과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다른 근을 구할 수 있으니까 다른 근을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이용하던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던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생각하면 돼. 대신 여기서 꼭 강조 다시 두 식들을 더하거나 빼고 하는 것들은 공통근의 후보값이 되는 거지 모조리 공통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꼭 강조해서 옆에다가 여러분들 적어놓고 실수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물론 이 부분을 여러분들 또 다르게도 풀 수 있어.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 우선은 저도 되도록이면은 처음 나갈 때는 책과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 방법에 치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물론 약간 범위를 넘어서는 건 있긴 있어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 바운더리 내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대비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정리해주고 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해줄 테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그건 참아줬으면 좋겠어. 공통근은 이제 맨 마지막 문제 보자. 3차식이 나왔네. fx가 x 세제곱 더하기 뭐 어쩌저쩌고 적게서 물론 a, b, c는 밑에 보니까 실수래. 갑자기 실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게 만들어지니? 아니 이 3차 방정식이 0이 되는 게 1 플러스 i를 선생님 저 2차 방정식에서 배웠어요. 또는 고차 방정식에서 배웠어요. 1 플러스 i가 근이면 뭐도 근이야. 그래 1 마이너스 i도 근이야. 근데 문제를 끝까지 읽어볼까? 이것을 근으로 갔는데 이 3차 방정식이랑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몇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겠니?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 실수 ABC에 실제로 이 ABC는 순서상에 계산해 보니까 두 개가 나와요. 순서상을 모두 구하래요.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출발점. 먼저 이 식기 1 플러스 i를 근으로 가는데 그럼 여러분들 자동으로 뭐도 근으로 간다? 1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갖는다. 그리고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 정도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너희들 직접 만들 수 있니 없니?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 식의 값을 앞에서 배운 것처럼 1 플러스 i와 1 빼기 i를 근으로 갖는데 최고점 계수 1이야. 그럼 결국 앞에 식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x제곱에 1 빼기 i랑 1 플러스 i를 더한 거면 얼마니? 2잖아 2. 오 마이너스 2x 1 플러스 i에다가 1 마이너스 i를 곱한 건 얼마냐? 2야. 2에 이 식에다가 다른 1차식을 꼭 가질까 안 가질까? 꼭 가지게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요 한눈에 봐도요 끝에가 C니까요. C니까 여기 상수에다가 상수 곱하면 C가 나와야 되니까요. 뒤에 것도 1차의 개수가 1이 돼야 되고요. 상수항은 2분의 C가 돼야 됐네요. 맞아.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되도록이면은 분수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떠니? 짜증나. 그렇지? 그럼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시계값을 나는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 물론 x 플러스 2분의 c로 놓고 여러분들 문제를 이 식 대신에 그 2분의 c를 놓은 거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도 관계가 없어. 그냥 나는 x 마이너스 p라고 했어. 왜? 내가 구하는 거는 꼭 문자를 열판다 해도 계산의 편의상 조금 경험치가 쌓이면은 문제에서 어떻다는 얘기니? 되게 조금 편하다는 얘기야. 그럼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시계값은 이 시계값과 동일성이니까 저 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A값은 위에 거에 몇 창의 개수야? 2창의 개수야. 2창 개수. 선생님 이거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P가 나오네요. 이거 P 나오네? 이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네요. 땡큐. 그 다음에 B의 값은 여러분 뭐니? 1창 개수잖아. 그럼 이거 2x가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2p가 되니까 이거는 2x 플러스 2p 더하기 얼마? 2라는 왜? 2에다가 2p를 더한 값이니까 2p 더하기 2가 되겠지 개수는. 그리고 c는 뭐가 되니? c는 선생님 이거 2에다가 마이너스 p 더하니까 마이너스 2p가 되네요. 이렇게 놓고 p의 값을 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abc를 구해도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선생님 저게 p의 값은 어떻게 구해요?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학생이 있을 거야. 어떤 경우? 이거랑 이것이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데 그럼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면은 만약에 B가 실수라겠는데 이 뒤에 있는 방정식이 1 플러스 i를 근으로 갖는다면 항상 2차 방정식에서 공부했어. 1 플러스 i 근으로 가지면 뭐도 근으로 가져야 돼? 1 빼기 i도 근으로 가져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1 플러스 i라는 근을 여기 밑에 식에 가질 수가 있냐 없니? 여기에 모순이 일어나잖아. 안 돼. 그러면 이 새끼가 이게 안 돼. 이게 0이 되는 근을 못 가진대. 그러면 이 뒤에 값 0이 되는 근이 뭐니? P야, P.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이 뭐라는 근을 가져야 된다니? P라는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B도 있고 P도 있는데 뭐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x값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p를 대입하면은 대신 여기서 조심해. p의 값이 뭐라겠어? 2p 더하기 2라고 했어. 왜? b를 p의 대식으로 바꿔줬으니까. 저거 정리한 게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의 값이 p를 근으로 가지면서 b 대신에 뭐를 대입할까? 2p 더하기 2를 대입할까? p 대입해보자. 얼마? p제곱 마이너스 b 대신 얼마? 2p 더하기 2의 x값이 뭐니? p잖아. 공통근이 현재는 더하기 3이 0이 되는 뭐의 값을 구한 결과 가지고 p값을 구한 결과를 가지고 p를 딱 위에다가 아마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첫 번째 p의 값 구하고 나서 위에다가 집어넣어서 abc 구하고 두 번째 p의 값 구하고 나서 위에다가 abc 구해주면 끝나냐 안 끝나니? 끝난다는 얘기가 되지. 물론 이거는 선생님 그냥 2분의 여기를 x 플러스 2분의 c로 놓고 문제 풀어도 관계가 없어.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 식을 되도록이면 내가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도 계산해 보니 편의성이야. 왜? 여러분들도 분수식 나오면 짜증나거든. 나도 분수식 나오면 짜증나. 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여러분들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했고 공통근 다시 한번
공통근은 여기 첫 번째 이게 가장 출발점이야. 이 두 가지를 설명한 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공통근이 있을 경우에만 있는 경우가 되지, 공통근이 없을 때도 그 식이 0이 되는 값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그 0이 되는 값은 본래 식에 대입을 해서 공통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너희들 스스로 뭐 해줘야 된다?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서처럼 여러분들이 3이 여러분들이 되고 3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이해해야만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하고자 할 때 너희들이 실수를 안 할 수 있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열방정식 오늘부터 막 끄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부등식을 가지고 할 거니까 또 즐겁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안녕.